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초롱부동산이 있는 곳이 대연 3구역, 대연 DIL 앞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대연 DIL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비례율이 일단은 104%로 났었습니다. 그리고 공급계약서 자체도 지금은 우선은 104%로 작성을 했고요. 근데 7월 달쯤에 이제 조합에서 비례율을 상향을 하는 총회를 할 거예요. 현재는 그 소식지에 조합원 분들께 138% 정도로 상향을 하는 그런 안건에 대한 내용이 적혀가 날아온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그리고 비례율을 다시 변경을 하는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를 다시 또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비례율들이 이제 바뀌는 일들이 발생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104%의 비례율로 이제 관리처분 받았던 그 상태에서 아직 추가 그 비례율 상승이 되기 전에 매도를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양도세라든지 뭐 각종 세금을 계산할 때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 감정평가액이 그 권리가로 바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장특공도 적용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비례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그런 구역은 오히려 내놨던 그 헌집 가격, 종전자산의 그 가격이 비례율을 곱하면 그 곱한 게 권리가가 되거든요. 그 권리가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커서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집 큰 거 가지고 계셨던 분은. 그런데 중간에 팔았다는 거죠. 끝까지 가져가시면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볼 것조차가 없는데 중간에 팔았는데 팔았던 시점에는 비례율이 몇 프로일 때? 104%일 때 팔은 거예요. 비례율이 104%일 때. 이렇게 팔았는데 그리고 이제 잔금을 다 쳤습니다. 104%일 때. 그 이후에 잔금 완결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가 나고 그리고 비례율이 138%로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얘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뭐 이런저런 그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 금액이 달라지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어떤 분이 국세청에 해놨는데요. 여기에 사전 답변 내용에 이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간에 팔고 나갔고 나중에 이전 고시일 이후를 기준으로 환급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다시 또 양도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던 분한테. 그럴 때 비례율이 관리처분 후에 뭐 2배 이상 상향이 됐다든지 원래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원래 106%였죠. 그런 그게 예를 들어 160 몇 프로, 나중에 최종 그게 뭐 180%까지 간다 이러면 과연 106% 기준으로 갖고 계셨던 그 원조합원께 나중에 이전 고시 1을 기준으로 그 후에 비례율 만약에 130으로 확정이 났다면 180으로 확정이 났다면 그걸로 계산해서 환급금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무사는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같이 고민은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세금은 당연히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셔서 최종 결정을 뭐 해서 납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올라와 있는 요 문제의 질문이 뭔지 한번 보시면요. 조합원 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쉬운 예를 제가 들어드렸죠. 대연 DIL 같은 경우에 104%의 비례율이 조만간 138%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그 관리처분 계획 변경 총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가격, 이게 이제 권리가가 만약에 1억이었다 하면 1억 3,800으로 예를 들어 바뀌겠죠. 요 가격을 적용을 하냐 안 하냐 요 질문을 했는데 요지는 아예 적용 안 한다라고 나와 있죠. 어떤 기준으로 해? 관리처분 계획 변경이 된 경우에 요게 양도 후에 변경이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이미 팔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랬을 때 내 기준 금액을 올라간 이 금액을 카운트를 해서 해야 되느냐 이랬더니 적용 안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답변 내용은요. 조합은 입주권의 양도 차익 산정 시 적용을 할 기존 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평가액,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의 사항에 따른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최초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날 있죠. 그날 정하여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관리처분 최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던 그때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제일 처음에 조합은 감정평가 금액을 받은 거 있죠. 그 가격이 이제 변경이 된 때는, 그 가격이 변경이 된 때는 변경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나, 조합은 입주권 양도 후에 내가 팔고 났어요. 이미 팔기 전에 당연히 이게 올라가서 원래는 뭐 101%였던 게 110%가 됐다. 아직 집 안 팔았어요. 그때 변경돼서 올라간 거는 당연히 내가 팔 때는 올라가 있는 요거 기준이 되겠죠. 근데 입주권을 팔았어. 양도 후에 그때 변경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한테 가장 조금 세무사님하고 상담도 한번 해보셔야 되느냐면요. 청산금을 납부하는 자가 아니고 청산금을 환급을 받는 사람 있죠. 되돌려 받는 사람. 집을 10억짜리 안에 큰 뭐 빌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큰 평수 하나 더하기 5구를 받아가지고 분양가 다 해봤자 한 8억이었다라고 합시다. 이런 분은 권리가만 해도 2억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계산하기 좋게 비례율이 200이 돼가지고 200%가 돼가지고 10억짜리가 20억이 되었다라고 하면 많은 금액을 돌려받잖아요. 근데 이분이 팔 때는 최초 관리처분 인가가 났던 대연, 여기 3구역 대연 DIR 기준으로 하면 104%여서 10억 4천으로 예를 들어 적용이 돼 있었어요, 이분이. 그리고 팔았어. 팔고 난 이후에 지금 7월 달에 관리처분, 상향 총회를 해서 138%가 됐어요. 이분은 옛날에 팔았어요. 한 1년 전에 팔았어요. 예를 들어 138%가 됐어요. 이분이 자기 이름으로 이 10억을 가지신 분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던 분이라고 하면 팔고 없지만 나중에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이분한테 관리처분 받았던 사람이니까 뒤에 사신 매수인이 환급을 받지만 관리처분 받은 분한테 양도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환급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 요 문구대로를 우리가 따져보면 기준이 이분은 팔고 난 이후에 그 비례율이 왕창 올라가지고 환급이 많이 됐다. 그거는 이분한테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안 맞겠습니까? 왜냐? 조합은 입주권 양도 후기 때문에. 그 후에 올렸으니까 비례율을. 그럴 때는 관리처분 계획에 제일 처음에 따랐던, 그때는 예를 들어 대연사항은 104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요거에 따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관리처분 후에 바뀐 거는 그거 적용 안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거 사전 답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례율이 관리처분 인가 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았던 그 비례율과 다르게 관리처분 후에 변경 몇 번씩 보통은 한 곳이 많거든요. 그럴 때 많이 올라가서 뒤에 그 승계조합원으로 사셨던 그분이 환급을 많이 받았다. 그거는 팔았던 원조합원한테 뭐 세금을 크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봐야 되는 거 맞죠? 여기 이번 질문해놓은 그 내용의 사실관계를 한번 잠깐 참고 삼아 살펴보면요. 이분은 95년도에 최초에 그 집을 샀습니다. 아파트를. 그러다가 이분의 본인 명의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이분은 나중에 환급 받는 게 있다. 만약에 그러면 이분한테로 나올 것이고 이전 고시일 이후 그 나오는 그 환급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요. 근데 만약에 이분은 그게 아니고 중간에 팔았어요. 근데 관리처분 계획 변경 신청을 해놨고 조합에서. 근데 그게 최종 확정이 되기 전에 계획 인가 전에 잔금을 쳤고 양도를 끝낸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이제 이분은 그 바뀌어지는 그 관리처분 변경 그 비례율이 저한테 영향을 미치나요? 그런 질문을 해놓은 거예요. 질문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 상태일 때 예정이 돼 있었죠. 그럴 때 이제 자기는 팔았다는 거죠. 그럴 때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당초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액, 대연 DIR로 치면 104%를 봐야 되느냐. 변경이 예정된, 아직 총회에서 확정 안 됐지만 이분이 양도하기 전에 아직 통과가 안 됐고 뭐 이렇게 신청만 되어 있는 그 변경된 예정 비례율, 대연 DIR로 치면 138%, 그걸 기준으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물어본 거예요. 질문이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후에 변경된 그 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변경된 가액으로 혹시 신고를 또 바뀌어서 또 내야 되냐 이거죠. 양도세를 냈는데 바뀌어졌으면 또 바뀐 걸로 해야 되느냐, 이제 요 질문이었는데 질문의 답변은 안 바꿔도 된다. 내가 팔고 난 후에 바뀐 거는 그냥 신경을 1도 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딱 해놨죠. 참고하세요. 그 권리가액이 많이 커가지고 중간에 팔았는데 비례율이 그 이후에 많이 올라갔다 이런 분은 어찌 보면 조금 한시름 드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적용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환급금이 크신 분은 반드시 전문 입주권을 전문으로 상담을 하시는 세무사님을 찾아가셔가지고 꼭 상담을 미리 받아두세요. 특히 지금 레이 카운티처럼 이미 뭐 입주까지 했고 비례율이 뭐 180, 160 이렇게 높게 나오는 곳, 그리고 온천 4구역, 온천 포레스티지도 147%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 그 다음에 동래야, 거기도 뭐 비례율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런 분들 한번 이전 곳이 낮고 양도세가 환급받아가 나오는 분은 신경 써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잘못 처리해놓은 거 환급받을 일이 있는지도. 입주권 뭐 재개발 뭐 이런 관련 유튜브 내용에 어떤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참고하실 만하고 초롱부동산 유튜브가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요,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좋아요를 해주시면 노출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